네, 반갑습니다. AWS에서 엔터프라이즈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성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AWS 클라우드로의 여정, 그리고 5가지 궁금한 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트랙 2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여정이란 말을 썼는데요. 여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행과도 좀 비슷한 의미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여정이라는 말은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리고 목적지보다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WS가 클라우드로 가는 것을 여정이라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기존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전이해가는 과정 자체가 시간도 좀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정, 왜 클라우드로 떠나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 세션들을 들으면서 클라우드의 장점, 그리고 클라우드가 주는 특징,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기업에 큰 혁신을 이뤘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이번에 이 세션에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클라우드로 떠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꼭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비즈니스 관점, 그리고 운영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 비용의 관점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사내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본인들의 비즈니스의 역량에 직접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더 고객을 더 자세히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비즈니스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영의 관점에서는 탄력적인 컴퓨팅 파워를 가질 수 있고요, 또 확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객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초기에 선투자가 필요하지 않고요,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용 절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로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장점들을 놓고 보면 사실 제목이 왜 클라우드로 떠나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떠나지 않는가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AWS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클라우드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가 줄 수 있는 다양한 베네핏을 경험하고 있고, 그 베네핏을 넘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는 특별한 기업들이 쓰는 특별한 인프라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제 클라우드의 적용은 여정과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기업들이 처해 있는 비즈니스 환경은 사실 다 다르죠. 그리고 기업들의 현재 비즈니스에서 타겟하는 고객도 다르고요, 또 규모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클라우드로 가는 길 자체도 기업마다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AWS는 그동안 수많은 고객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도우면서 클라우드 적용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타산지석, 리스크는 줄이고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패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WS가 말하는 클라우드의 여정은 크게 4가지 단계의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하이브리드, 스케일링 단계를 거쳐서 클라우드 퍼스트 단계로, 저런 단계를 거쳐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각 단계별로 보면 프로젝트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라든지 간단한 마이그레이션 업무를 클라우드를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단계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 데이터 시스템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계해서 서비스에 활용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의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클라우드로 적용해보는 확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다 전이해보는 올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사실 고객분들이 이러한 단계를 갈 때 AWS는 각 단계마다 여러분들을 지원할 그런 프로그램과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계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한 업무를 클라우드로 한번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웹사이트라든지 또는 개발 테스트 업무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 단계에서 클라우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직접 경험을 하시고, 우리 업무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클라우드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크리티컬한 업무보다는 굉장히 넌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프로젝트 단계를 경험했던 아모레 퍼시픽을 예를 들고 싶은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뷰티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동남아나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더 많이 지금 바빠진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 중에 하나의 브랜드를 저희 AWS 위에 처음 런칭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 글로벌 브랜드 홈페이지를 저희 아모레 퍼시픽에서 AWS에다 적용을 해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출시한다거나 또는 프로모션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트래픽을 기존 온프라미스 대비해서 완벽하게 수용하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단계인데요. 하이브리드 단계라고 했을 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스템 내에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쓰던가, 아니면 우리 시스템을 전부 다 클라우드 다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all or nothing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자원과 AWS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연계해서 여러분의 서비스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를 연계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쓰시던 인증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쓸 수도 있고요. 백업이나 내부 자원의 통합된 관리도 클라우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을 동일하게 연동해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SK 커뮤니케이션즈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제 세션 중간에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매니저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케일링 단계인데요. 프로젝트 단계와 하이브리드 단계에서 경험했던 클라우드의 성공 경험,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프랙티스도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전담하는 조직도 생기는 것이 이 단계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SM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네, SM 엔터테인먼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예 기획 컴퍼니인데, 그 에브리싱이라는 앱 서비스 하나를 제일 먼저 클라우드에 도입을 해보고 그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의 장점과 효과들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그룹웨어라든지 또는 ERP라든지 이런 메인 업무들까지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스케일링 단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퍼스트 단계인데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클라우드를 도입하지에서 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안 되지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을 전제로 모든 IT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올인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조직이 좀 더 세분화되고 또 전략적으로 바뀌어서 데브옵스 방법론 같은 저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키노트 세션에서 발표한 우아한 형제들이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좋은 음식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라는 그 기업 비전을 가지고, IT를 가지고 그 기업 비전을 실현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아마 배달의 민족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배달의 민족의 그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배민프레시, 그다음에 요리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로 지금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는데, 2017년 상반기까지 모든 자사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바꾸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현재 그 계획대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처음에 개발이나 또는 테스트, 간단한 웹페이지 같은 경우들을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효과를 경험해 본 다음에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까지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클라우드의 베네핏을 더 극대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퍼스트, 올인 단계로 접어드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국내외 클라우드를 적용했던 선진 기업들의 보이는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나 네 번째부터 바로 시작하는 고객들도 덜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사실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새롭게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객분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4가지 단계에 거쳐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저희 AWS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여정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AWS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프리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기 가입을 하시면은 1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경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량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과금에 주의하시면서 저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과 같은 이런 서울 서밋, 그 다음에 리인벤트, 그 다음에 어썸데이, 웨비나,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한 리캡 행사 등 AWS가 하는 행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얻고 또 문서도 취득하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담당자나 또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업무들을 트라이얼로 데모를 만들어 본다든지 POC를 아주 간단하게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WS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의 인력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함께 고민해드리는 저런 워크숍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리소스로 말씀드린 프로서버 같은 컨설팅 조직, 그리고 아주 다양한 아키텍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아키텍트들,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지원해주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그리고 저와 같은 어카운트 매니저,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을 그동안 많은 회사들에게 딜리버리하고 구축하면서 경험이 쌓인 우리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여정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하는 그 하이브리드 사례에 대해서 고객분을 직접 모시고 SK 커뮤니케이션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그 글로벌 인프라 플랫폼 도입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4년 전부터 AWS를 도입 검토하고 3년 전부터는 거의 저희 서비스 중에 한 멀티 서비스들이 올라와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 사례들을 참고로 그 AWS를 검토하시는 회사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발표 앞서 저희 SK 커뮤니케이션즈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SK 커뮤니케이션즈는 포털 서비스 네이트, 유무선 메신저 네이트온, 그리고 미용 성형 특화 카메라 앱 사이메라를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입니다. 사이메라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이메라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미용 성형 앱 카메라 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동남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카메라 글로벌 앱 서비스입니다. 사이메라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요. 다양한 필터, 그 다음에 아이템을 활용한 사진 꾸미기, SNS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이메라 2.0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한 동영상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슈가 돼갖고 사이메라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 차트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 사이메라 서비스가 2억 다운로드 돌파로 해서 전 세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장표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사이메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세션이 끝나시면은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은 꼭 설치하셔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이메라 초기에는 그 카메라 앱으로 시작했는데요. 사이메라 2.0은 SNS 기능을 탑재한 2.0 서비스가 계획되면서 많은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글로벌 인프라 플랫폼을 선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최적화, 그 다음에 사업 적기에 맞는 그 인프라를 빠른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큰 정말로 품질 보장이 되느냐, 이 네 가지 모든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니즈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더욱이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K 커뮤니케이션즈가 4사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사이메라 2.0 출시를 앞두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자사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요. 수차례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신기술 내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및 법적 이슈들이 해결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 사업 적게 많은 오픈 일정을 맞춰야 되는 일정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이메라 2.0 니즈와 고민들을 떠안고 있는데 왜 AWS를 선정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기업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그 계약제 방식의 미니멈 개런티가 있는 계약제 방식의 그 파트너사 계약인데요. AWS는 일단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제 방식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을 통한 다이나믹 인프라를 통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10년 이상의 그 운영 경험이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컸는데 그게 바로 아마존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들을 최적화하게 솔루션을 보유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검증했기 때문에 AWS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사이메라 2.0을 출시하기 이전에 사이메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 AWS 인프라와 레가시 인프라의 비율이 약 20대 80 비율로 구축을 하였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AWS에 사용하는 서비스는 S3, 클라우드 프론트, EC2, 인스턴스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품질 이슈와 글로벌 진출 전략 수정 등으로 인하여 아마존 인프라와 레가시 비율이 90% 대 10%로 완전히 AWS 위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 중에 AWS 인프라를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사이메라 2.0은 총 4개의 리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쿄 리전은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리전이고요. 나머지 3개 리전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리전입니다. 이 모든 리전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 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AWS 인프라 중에 많은 서비스들을 저희가 직접 익히고 AWS 기술 엔지니어가 협 상의하에 다 구축하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AWS 플랫폼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SK 커뮤니케이션 같은 10년 이상 인프라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자체 솔루션도 많고요. 서비스 품질 감시 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모니터링, 그 다음에 보안 통제 수립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적절히 각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적절히 섞어서 결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초기에 구축을 하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AWS 기능들만 따라가게 되면 각사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구축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메라 2.0 출시에 있어서 AWS를 도입한 후에 전후의 결과를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과 동남아, 브라질에서 많이 사용자가 있었는데 AWS로 도입한 후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메라 2.0이 굉장히 AWS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즉 AWS는 전 세계 커버리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AWS를 구축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냐.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 인프라 딜리버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거의 300여 대 시스템들을 AWS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2주가 안 걸렸습니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인데요. 물론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긴 했지만 레가시 인프라에서는 그 장비 도입만 검토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AWS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해외형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초기 시스템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을 AWS는 종량제 사용요금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약 8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저희가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AWS의 다이나믹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적 모델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AWS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궁금한 점이란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설문지를 드립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그 설문지에다 작성을 하시고 또는 이제 직접 손을 들고 질문도 하시는데 그런 질문들을 다 모아봤더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5가지만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올해 1월 7일 저희가 서울 리전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서울 리전이 발표돼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네, 당연하죠. 물리적인 위치, 예전에 자주 쓰시던 도쿄 리전이나 싱가포르 리전에 비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연 속도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밀리세컨드 단위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업무라든지 그 지연 시간이 굉장히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리전을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WS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기존에 쓰고 계신 지금 현재 시스템과 AWS 클라우드 시스템을 원지에서 텐지까지 원하는 대역폭으로 직접 연결해가지고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우리 내부 시스템의 확장판으로서 AWS 클라우드 자원을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파트너들을 통해서 원지보다 조금 더 낮은 200메가 내지 500메가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고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해서 여러분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국내 규제들 중에 특정한 데이터들은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도 마찬가지고 또 지도 데이터 같은 것도 대부분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 리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번째는 가격 부분입니다. 네, 한국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좀 전에 이제 SK 커뮤니케이션즈도 대부분의 시스템이 지금 도쿄 리전에 있잖아요. 도쿄 리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격이 조금씩 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3가지 장점만 놓고 봐도 서울 리전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장점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2번째 많은 질문들을 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비용 절감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번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죄송합니다. 아마존은 다음과 같은 그런 가격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많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증가된 고객량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그 사용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추가로 증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거기서 축적된 인프라 비용이 절감이 되면 그 절감된 비용을 고스란히 다시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가격 인하를 저희가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이클을 통해서 고객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더 많은
가격 인하가 되면 또다시 고객이 더 들어오고 하는 저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운데 쓴 것처럼 쉬운 한 번에 가격 인하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즉 여기 쓴 것처럼 그냥 AWS를 계속 쓰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네, AWS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에 수요를 미리 예측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과하게 컴퓨팅 파워를 책정하거나 또는 모자라게 책정해가지고 서비스에 낭비가 있거나 또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가장 최적의 가격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구매 옵션이 있습니다. 쓰시는 대로 가격을 내는 온디맨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프리티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리저브드 옵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트래픽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어떤 특정한 양에 대해서는 1년 또는 3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리저브드 옵션을 거시면은 온디맨드 금액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AWS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안 쓰고 있는 AWS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간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 중에 안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스팟 옵션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 금액은 온디맨드 금액의 약 10%에서 20%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에 즉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의 업무는 그대로 있고 돌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업무들은 대부분 스팟 옵션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디케이트 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가상 공간을 여러 고객들하고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데디케이트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를 직접 많이 쓰고 계시고 이미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5가지의 가격 옵션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본인들의 인프라하고 가장 적합한 그런 가격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TCO 계산기, 웰 아키텍티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그 AWS의 환경을 조사해서 4가지 관점, 즉 비용, 성능, 안정성, 그 다음 보안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권고안을 저희가 제시해 드립니다. 그 중에 가격 포인트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TCO 계산기를 통해서 새롭게 AWS를 구매하실 때 가격을 미리 비교해 보실 수 있고 인스턴스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는 것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 아키텍트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SA, 즉 솔루션 아키텍트가 고객 여러분을 찾아가서 쓰고 계시는 AWS 인프라를 저희가 헬스 체크를 해드리고 비용적인 가장 적절한 사용 패턴을 저희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은 최대한 가격을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클라우드 좋은 거 알겠고 뭐 비용도 저렴한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우리 시스템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5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CO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단순히 애플 투 애플로 우리 예전에 쓰던 하드웨어 장비가 이만한 장비가 클라우드로 옮겨갔을 때 얼마로 바뀌는지에 대한 비교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CO 관점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로 마이그레이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현재 라이센스, 오라클이라든지 또는 SQL 서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라이센스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실제 서드 파티 솔루션들에 대한 가격 또 라이센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WS는 카프라는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카프는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라는 저희 쪽에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의 현재 업무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가장 잘 맞는 오른쪽과 같은 방법론,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4사분면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를 분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밑에는 비즈니스 PC라고 해서 실제 업무가 클라우드로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핏이 맞는지,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또 세로축은 테크니컬하게 클라우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지, 쉽게 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사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들, 즉 비즈니스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하게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바로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 업무 영역들로 분류를 하고요. 또 실제 비즈니스 리스크가 있다든지 테크니컬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저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또 나눠집니다. 물론 어떤 업무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또 기술적으로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도출이 됩니다. 저런 부분들은 굳이 클라우드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한 다음에 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AW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또한 각 업무별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것처럼 리테인이나 리타이어를 빼고 리호스트,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들어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리플랫폼과 같이 옮겨가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도 수정해야 되는 각 업무별로 여러분들의 업무를 분석해서 적정한 최적의 가이드를 제시해드리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회사의 상황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무의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원하실 경우에는 항상 저희 AWS를 직접 컨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죠. 보안이나 규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나요?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만드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먹고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회사는 이제 문을 닫아야겠죠. 더 이상 장사 못하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이것이 맨날 불이 난다. 마찬가지죠. 비즈니스 더 이상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AWS에서 있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와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이 뚫린다 또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저희는 그날로 사실은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따라서 AWS는 보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우선 순위 과제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작년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부터 2007년부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가 출시한 새로운 신기능들입니다. 2015년에 보면 약 722개 신기능이 발표가 됐는데요. 거의 하루에 2개꼴로 발표가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16년 이제 5월이 되고 있는데 작년 했던 저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그래프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저 옆에 더 높은 그래프가 세워질 텐데요. 제가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거의 269개, 약 40%에 육박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다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신기능들을 출시할 때 AWS가 알아서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AWS 쓰면서 이런 기능들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안 기능들은 왜 없나요?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들어서 그런 피드백을 기반으로 저희가 신기능을 출시하는데 그 비율이 90%에서 95% 사이가 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고객들이 원했던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능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객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한가운데 있다라고 놓고 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가장 물리적인 부분부터 보안이 시작이 되죠. 아마 AWS의 리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저도 리전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거기서부터 사실 저희는 보안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그룹 또는 VPC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단에서 보안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컴피그라든지 IAM 같은 경우를 통해서 시스템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KMS 같은 기능들을 통한 데이터 보안처럼 고객들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들을 저렇게 겹겹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AWS는 여러 가지 규제들, 또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저런 인증들을 다 획득을 했는데요.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ISO 27018 저 규제도 저희가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또는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규제와 관련돼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없도록 AWS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규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보안 솔루션들을 더 탑재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트라, DB 세이퍼, 그다음 띠아모 같은 DB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클라우드 브릭, 와플스 같은 웹 방화벽 보안 솔루션, 그리고 최근에는 국산 제품들도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가져가는 보안 기능들 위에 저런 보안 솔루션들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프리티어나 또는 세미나 컨퍼런스, 그 다음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은 AWS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어카운트 매니저, 그 다음에 솔루션 아키텍트, 그 다음 기술 지원 담당,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필요한 업무 영역마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다양한 구축 경험, 실제 야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파트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클라우드를 쉽게, 그리고 먼저 경험한 경험들을 그대로 받아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7가지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탑 레벨에서의 스폰서십입니다. 네, 탑 레벨에서의 스폰서십, 강력한 스폰서십을 바탕으로 실제 개발자들,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험을 통하고 또 경험을 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역량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일정한 패턴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된 패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팀들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과의 하이브리드와 연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퍼스트, 그래서 올인 전략으로 가는 이러한 7가지 과정들을 클라우드를 도입했던 고객들은 이미 다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고객들이 이미 클라우드의 여정을 가고 계시고 또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클라우드 여정을 출발하실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AWS가 여러분이 떠나시는 그 클라우드 여정에 동반자가 되고 또 잘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는 URL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강의 평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세미나 할 때 좀 더 잘 준비해서 더 나은 세미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로써 AWS 서밋의 모든 세션 발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안마점 웹서비스 김재성 이사께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회사 순서는 저한테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AWS가 올해 서울 서밋은 이렇게 크게 하리라고 저희도 사실은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고객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서밋들을 하는 행사들 중에서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큰 행사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AWS에서 와서 이런 세미나들을 진행하면서 느껴보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이 다른 IT 기업들이 하는 세미나에 비해서 끝까지 남아 계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집 일찍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상당히 놀랬고 굉장히 거기서 많은 챌린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라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더 이상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 AWS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